나는 건강하다 라고 하루에 3번씩 마음속에 새기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인성은 내 친구 라는 말만 마음속에 지속해서 새겨도 인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성으로 떡볶이 실컷 먹고 달나라 여행 같이 가자는 달과 떡볶이의 한 무령입니다. 떡볶이는 현실이고 달은 이상입니다. 인성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도구입니다. 인성 강의에서 갑자기 테니스 치는 장면이 나와 의아해할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실은 제가 작년 12월에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고 이번이 10번째가 되는 날입니다. 실제로는 11번째인데 첫 번째 강의를 0으로 시작해서 10번째가 되었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아직 많지 않지만 오히려 적어서 모두 한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번째 기념으로 제가 어떻게 해서 인성 연구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유튜브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 인성과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좀 더 활력적으로 보이려고 테니스 치는 장면을 먼저 소개하였습니다. 체력 유지나 관리도 강의의 일부분이자 인성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이 강의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초보자지만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루에 평균 약 8시간 내지 조금 길 때는 10시간 정도 책상에서 작업합니다. 주로 신문이나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동영상을 만듭니다. 동영상에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니 이 작업을 조금 더 세분해 보겠습니다. 1차로 원고를 만드는데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강의 연습은 원고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시행하고 원고가 끝나가면서 마지막에 2, 3일 집중적으로 시행합니다. 1차 원고가 작성되면 다음은 촬영 과정인데 스마트폰으로 대개 하루에 끝냅니다. 촬영 장비는 아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셀카봉과 리모컨, 핀 마이크, 그리고 소형 LED 조명 1개가 전부입니다. 촬영 후 편집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편집 앱은 키네마스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대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립니다. 총체적으로 10분 내외의 내용은 2주 정도 걸리고요. 20분 정도의 조금 긴 내용은 3주 정도 걸립니다. 어떤 유튜버는 처음 시작할 때 매일 1개씩 올리기도 했다는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편집할 때 사진이나 동영상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내용에 맞거나 관련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합니다. 강의 내용과 맞는 이미지가 없어 애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1개의 그림이 10,000개의 글자보다 낫다라는 말처럼 강의 효과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자료를 찾습니다. 10분 내외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 2, 3주를 보내는 셈입니다. 요즘은 동영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한다고 할 정도로 유튜브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인성과 인성교육 연구를 시작하고 보급 운동을 펴는 이유는 5가지입니다. 첫째, 인성으로 성공하는 방법이 너무나 쉽습니다. 둘째, 유대인은 학교 교육보다 인성교육을 먼저라는 교육 정책으로
전 민족이 성공합니다. 셋째, 우리 민족은 유대인보다 머리와 손재주가 뛰어납니다.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세계 1위입니다. 넷째, 인성교육으로 전 국민을 성공시킬 수 있지만 암기와 입시 위주의 교육은 상위 2 내지 3%만 성공합니다. 다섯째, 인성교육은 전 국민에게 무료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노벨상에서 선두를 달린다는 유대인보다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조건입니다. 모자란다면 오직 인성교육 하나뿐입니다. 유대인의 인성교과서로 불리는 탈무드를 안 읽어보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특징이 무엇인가요?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어린이용 동화 같습니다. 그런데도 인성과 인성교육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관심 있는 분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까지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2019년 5월에 그동안 모은 자료를 정리하여 인성훈련 365를 출간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을 돌이켜보면 인성교육의 발전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입시와 암기 위주의 교육 환경이 더욱 굳건해졌다는 느낌입니다. 다만 인성과 인성교육에 관해 사회적으로 예전보다 조금 더 거론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2015년에는 인성교육진흥법이 발효되었습니다. 5년 전에 인성에 관련된 책이 약 500여 권 출판됐다면 2020년 현재는 그 10배인 약 5,300종류의 책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인성과 인성교육 관련 사회단체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겉으로만 달라졌을 뿐이지 속은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입시 제도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암기와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이나 선호도는 조선 500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이 유교의 영향입니다. 중국은 땅이 넓고 현자나 사상가들이 많아 한 국가에서 아무리 유교를 중시하고 싶어도 다른 현자들 사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유교가 외골수로 흐름을 방지해 주었습니다. 이는 국가나 학문 등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예전 우리는 삼면이 바다요, 통하는 곳은 중국뿐이었습니다. 중국 쪽이 막힌다면 다른 사상의 유입이나 영향은 차단당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그러므로 유교를 국교로 정한 조선에서는 정치가들이 이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고 적용해도 방해할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만의 특이한 유교 이념이 생겼습니다. 공자가 일을 멀리 하라고 했지 장사까지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업공상이란 말의 순서대로 직업의 귀함과 천함을 철저히 제도화했습니다. 마치 공자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입니다. 즉 상업을 극도로 천시하는 이상한 제도와 풍조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이로 인해 조선에서는 실용적인 부국강병의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경제력이 약하니 하고 싶어도 못하게도 했지요. 그리고 글 읽는 선비들만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거 시험도 오직 이들만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사회제도나 활동도 오래되면 관습과 전통이 됩니다. 그리고 미화됩니다. 단점은 감춰지고 장점만 부각됩니다. 요즘도 신문을 보면 지방의 유적지가 소개되면서 당시 유명했던 유학자가 매우 훌륭했었다
라는 식으로 자주 소개됩니다. 청렴결백했다든지 제자를 많이 길러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모두 다른 사상이나 인재를 인정하지 않는 외골수의 대표 주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각 지방에서 의병을 일으킨 훌륭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상업을 중시하지 않아 생긴 국가 위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어 노력에 비한 성과는 미미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욕하면서 배운다고 한없이 선비들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양반이 되려 했을 터이고 돈을 주고 족보를 사서 자손들을 과거 시험에 합격시키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습과 전통이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를 계약하자는 국민운동이 중간에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시원하게 보는 생각은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점의 예를 들며 젊은이들이 얼마나 머리를 쓰며 운영을 잘하는지 보라고 합니다. 이제 나이 든 사람은 모두 손을 놓아야 한다고 하면서요. 틀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장사에 자부심이 없습니다. 장사하는 이유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자녀들은 자기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번 상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여유 있는 상인은 외국에 유학시켜 박사나 교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딸은 의사나 검사, 변호사와 결혼시키려 합니다. 즉, 마음속 깊이 천시받는 상인보다 존경받는 양반이나 선비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큰 자랑으로 여깁니다. 주위 상인들은 물론이고 친척이나 친구, 일반 사람들도 한없이 부러워합니다.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선 상인으로서 자신의 노력과 성과가 더 큰 보람이고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뒤로 숨기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쯤 되면 학교에서 부모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장사를 한다는 말보다 집에서 쉬고 계시다는 말을 더 선호합니다. 결혼한 자식들도 아버지 보고 이젠 장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 부모를 위해서라기보다 창피해서입니다. 실제로 그런 이유로 장사를 그만두는 상인도 꽤 많습니다. 젊은 상인들도 돈을 벌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할까요? 선배 상인들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자녀에게 고생스럽고 천한 장사를 절대로 가르치거나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온 국민이 이런 생활 방식이므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역시 마음씨가 좋고 나쁘고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오랜 관습일 뿐이지요. 이러한 관습을 깨트리는데 정부에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신들은 선비 계급으로 최고의 대접을 받기 때문입니다. 굳이 자신들의 위상을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실제로는 산업공상의 순서가 반대로 상공농사로 바뀌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현재의 암기와 입시 위주 교육 정책이나 제도는 종래 과거 시험 제도를 거의 그대로 베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탓으로 전국의 깊은 산골짜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들끼리의 대화 속에도 항상 제1의 주제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방해물도 다 녹여 없앨 듯한 기세입니다. 반면 인성교육은 반짝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위의 호응이 약해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그렇다고 입시 위주의 교육에 지지를 보내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자녀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교에 갔다가 학원이나 독서실까지 돌다 새벽에 집에 돌아옵니다. 이들의 축 처진 어깨를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식을 위한다며 밀어붙입니다. 아니, 밀어붙이는 외에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성중시 교육으로는 전 국민이 성공합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는 겨우 상위 3% 정도만 성공합니다. 이것이 현재 인성과 인성교육이 처한 실정입니다. 중요하고 필요한 줄 알면서도 막상 시행은 못하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인성과 인성교육 상황이 유대인처럼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할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거대한 뚝도 바늘구멍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암기와 입시 위주 교육이 아무리 견고하다 해도 인성을 사랑하시는 몇 분에 의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성과 인성교육이 생활화되는 날 모든 개인과 기업은 성공하고 대한민국은 세계 1등국으로 달려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달과 떡볶이의 한무령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인성과 인성교육을 이웃에 전파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전체가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